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화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 그래서 관세법 일반, 그리고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OT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세사는 무엇인가? 근데 보호세사 시험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OT를 꼭 봐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구조를 잡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사 시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과목이 또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과목입니다. 그 첫 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OT 때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통관 사무처라는 곳이,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사무처라는 곳이, 그다음에 반송 통관 사무처라는 곳이, 그 다음에 뭐 유통이력 관리 곳이,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지체사건 관련된 고시 등등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을 보면은 뭐 책을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시험 범위만 갖고 오게 되면은 얘는 한 2,000페이지 될 겁니다. 1과목만. 근데 이제 관세법에서도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1과목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호세구역 파트, 보호세 화물 관리 파트, 저 A호 파트 해가지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쪼개졌습니다. 각각 해당 고시들이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세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세법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1과목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청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시간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세법에 대해서 이제 조세법적 성격에 대해서 천천히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1교시 수출 통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머지 2, 3, 4, 5 반복할 때 모든 그 로직의 보호세물 로직의 근간이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왜 보호세압을 그렇게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를 쌓는 거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에다가 거의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관세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관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옆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관세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출입되는 물품이 관세 영역에 반출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을 정확하게 관세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보호세랑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관세는 보호세는 관세를 보류한 거니까. 자, 보면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이 관세 영역에 반출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돼서 이 관세 영역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뭐다? 세관이다. 세관. 세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다? 이 함장 보게 되면은 수출할 때도 관세 부과하고 수입할 때도 관세 부과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수출할 때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뭐 브라질은 커피를 수출할 때도 관세를 부과를 해요. 세금을 걸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걸 따라주세요. 중요합니다. 개념 짧아요. 보세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뭐한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관세법 14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오로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리입니다. 온리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수입 물품 관세를 네 가지네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 수입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거를 수입이라 그래.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거 수입.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있죠? 땅덩어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게 반입 오다. 얘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는 사실 이거 모른다.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뭘 설치하고 있어요? 관세를 또 부과하거나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 등을 행하기 위해서 세관이 관리하는 뭐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항만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세 구역이 있어. 보호세 구역.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품이 보호세 구역에 들어갈 때에는 이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다? 보호세 구역이지. 보호세 구역. 근데 이 보호세 구역으로부터 수입 신고가 되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은 유개념 잘 모르겠죠? 수리가 되면은 물품을 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반입이다.
그래서 보세구역을 이렇게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부터 반입하는 게 바로 뭐다? 수입이에요. 즉 뭐다? 요 선이 바로 뭐다? 관세선, 관세선. 그래서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 세관을. 그죠? 자, 그다음에 물품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중국에 있는 서버로부터 뭐 다른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뭐 프로그램들 다운로드 할 때 관세를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아요. 뭐냐? 눈에 보이는 물품만이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유체물인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유체물인데 이건 뭐다?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시체나 그런 무섭네요. 시체나 그런 것들은 유체물이 아니야.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치가 있는 유체물만이 뭐다? 수입 물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는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이제 세금이죠. 관세죠. 관세.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조세입니다. 조세입니다. 국가의 세비로 잡혀요.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죠? 국세입니다. 조세입니다. 조세. 국세고. 자, 그다음에 부과한다라고 해서 부가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세금을 국가가 국가의 힘으로써 좀 무섭죠. 국가 힘으로써 강제적으로 이제 관제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게 바로 똑같은데 하여튼 국가의 힘으로써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할게요. 걷어들이는 걸 모른다 부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수출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지. 왜냐? 오로지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를 해. 목적은 있어요. 왜 관세를 부과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차가 생산됐는데 1kg당 한 10원에 녹차가 생산해. 녹차 티. 근데 이제 해외에 들어오는데 이제 뭐 베트남 그런 데서 1kg당 얼마 들어오냐? 1kg당 1원에 들어와. 1원. 우리는 막 수입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물품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무역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베트남에서 녹차를 엄청나게 수입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질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했다? 당연히 다 이만 사는 거지. 그러면은 녹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요 생산하는 사 같은 경우에는 붕괴해야 되죠. 그렇죠?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잖아. 그래서 뭐다?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주된 이유가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러면 선생님 수출에 대해서 뭐래요?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가 않아요. 좀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건 환급이랑 상관이 있는데 요거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오히려 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설명하면 좀 긴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왜 써놨냐 보면 이제 다른 국가랑 다른 관세에 대해서 이건 일반적인 원론이에요. 원론. 그래서 수출이 왜 있냐? 뭐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관세 영역, 즉 세관을 통과하는 때 국가가 재정 수입 등 확보 등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랬죠. 맞죠?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관세 성격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세적 성격, 그다음에 소비세적 성격, 그다음에 내국세와는 다른 특수 성격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적 성격 뭐냐면은 조세 성격은 이제 이건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법률의 힘에서 관세법에 이제 관세법 법률이죠. 그래서 국가의 힘으로써 수입품에서 강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소비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소비세적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세는 우리나라 있으면은 물품이 들어올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근데 보시면은 이 볼트가 있다. 이 볼트야, 볼트입니다. 철강제로 만든 볼트입니다. 하다 수입되거나 수출할 때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출 신고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물품을 뭐로 변환한다? 코드로 변환해야 돼. 그래서 얘는 HS 코드가 7318XX에 땅땅땅땅 총 10자리가 들어가. 10자리.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법인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품목분류라는 건데 7236 같은 경우는 철강제의 제품이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18번째는 볼트야. 그래서 철강제의 볼트.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볼트도 쪼개지겠죠. 뭐 볼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양면 볼트, 나선형이 있는 볼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져. 그리고 또 쪼개져.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출입 신고될 때는 이렇게 10자리 번호를 본다. 이거를 HSK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6자리 번호를 한다. 이거를 HS라고 해요. HS,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하모나이즈 시스템 오브 코리아. 그래서 전 세계로 이 6자리까지 보다 전세 공통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물품이 수입될 때 보면은 이 볼트가 수입한 다음에 수입하는 애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A라는 애한테 공급할 수가 있어. A는 이거를 B한테 공급을 해. B는 뭐 한다? 이거를 갖고 제조해가지고 뭘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 8703이야. 자동차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뭐 한다? 이제 국내에 판다. 여러분 파는 거예요. 뭐다?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자동차가 국내에 소비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해외로 수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다? 이 볼트가 이 자동차에서 얘는 뭡니까? 얘는 내수용으로 사용됐어. 내수용으로.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다? 볼트가 자동차로 만들어져 가지고 얘는 뭐다? 얘는 수출이 됐어. 수출용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수입이 될 때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는 뭐냐면은 이 수입 물품이 이게 수입 물품이죠. 이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이게 핵심이야.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더 중요해. 일단 뭐 한다?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 볼트가 하나당 관세가 8원이다. 8원. 이게 내수용 판매하는 경우는 뭐가? 누가 부담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왜? 계속해서 이 8원에 대한 관세를 수입자가 이 물품 원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108원을 얘한테 넘길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하면서 이 관세가 누구한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실제 세금은 누가 냈다? 최초에 수입하는 수입자가 세금을 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거를 부담하는 사람 누구다? 이 소비자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누구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왕세자가 아니라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최초에 납부를 한 납세의무자보다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납부한 자랑 관세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합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관세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예요. 관세가 계속 넘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받는 말이 직접세지. 직접세랑 관접세랑 다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는 자랑 관세를 부담하는 자랑 뭐한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계속 전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결국 뭐다?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 관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 뭐다? 수출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물품이 볼트가 내수용으로 사용될 줄 알고 일단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볼트가 어떻게 됐어? 자동차에 결합돼 가지고 해외로 수출이 됐어. 그럼 실제로 이제 세금 부담하면 우리나라 소비자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한다? 이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하게 되면 뭐 한다? 8원을 환급을 해줘. 환급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다? 소비세 성격이야. 소비세 성격. 그쵸? 그래서 나중에 수출되면은 그 국가에서 수입될 때 관세를 부과하는지 말든지 하겠지. 이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조세적 성격, 그다음에 소비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내국세와는 다른 성격.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수입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일반적으로 8%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예요. 왜 8%예요? 이 물품 볼트가 들어오는데 볼트보다 개당 100원이다. 개당 100원. 이 7318XX를 보니까 얘는 뭐다? 기본 세율이 8%다? 뭐야? 곱하기 8%. 곱하기 8%. 관세 얼마야? 관세는 8원입니다. 관세는 8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 것에 대해서 뭐다? 100하고 관세 얼마예요? 8원이죠? 108원 곱하기 여기다 뭘 부과해? 10%에 해당하는 뭐다? VAT가 부과가 돼. VAT. 그렇죠? 그럼 뭐다? 10점 얼마입니까? 108이니까 10.8원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다? VAT야. 그래서 국가에다 세금을 얼마 냈냐? 뭐다? 관세 8원, 부가가치세 10.8원을 내.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바로 뭐다? 내국세다. 그래서 좀 비싼 물품 뭐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술은 뭐가 붙어? 주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주세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내국세예요. 내국세. 그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 이런 거 알아야지만 나중에 보호세가 무엇인지 막 설명할 때 다 연관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관세는 이런 성격들이 있고 조세 성격은 뭐냐면은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서 그렇죠? 국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주기로 부가징수가 됩니다. 보면은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법률 뭐다? 관세법. 그다음에 조약 뭐야? 뭐 FTA나 그런 것들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한다라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반대급부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뭐 공원을 갑니다. 공원 가면은 이제 입장료를 내요. 입장료 내게 되면 나는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급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뭐냐? 다시 내가 어떤 거를 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실익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 공원에서 놀이기구나 그런 걸 탈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품을 뭐 1억 원어치를 수입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800만 원 냈어. 그렇다 해가지고 그 관세에 대한 800만 원 여러분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다 국가로 다그 세금들이 다 모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 땅을 뭐 파거나 국가에서 무슨 산업을 하거나 그렇죠? 어떻게 뭐 할 때 그때에 사용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관세를 800만 원 낸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800만 원에 대한 어떤 효용이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냥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뭐다? 8%의 관세를 내야 돼.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죠? 됐고. 자, 그래서 관세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관세는 조세 부담이 납세 문제 수입하조에서 최종 소비재 담세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담세자에게 전가된다. 관세는 전가가 돼요. 내가 물품 수입해서 당연히 관세가 포함시켜져 있는데 팔지 마진 붙여가지고 그죠? 전가되면서 간접세다. 중요한 표현.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 해당되며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으로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비세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간접세 소비세에 해당되고 또한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대물세다. 물품에 부과하니까 바로 뭐다? 대물세다. 물품이니까. 그다음에 수입 신고할 때마다 신고 납부 또는 부가징수되므로 수지세 된다. 수지세.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보면 부가세는 기간과세예요. 기간과세. 그래서 부가세는 뭐야? 물품을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부가세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부가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일정 기간. 뭐다? 보면 이제 1년 해가지고 이제 과세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 날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있다가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수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관세사가 이제 물품이 수입된다. 그러면은 바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계산해 가지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다? 물품이 수입 신고 수리가 돼서 이제 물품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전됨으로써 물품이 이제 보호세로부터 반출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소비 전가된다. 그다음에 수지세 된다. 물품이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짤막하게 그 짧은 구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은 구간은.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 교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교재는 일부러 제가 뭐 장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수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기출문제집이 별도로 있으니까 제가 낸 거 그걸 보시면 돼. 보호사 시험은 이론 기출문제 끝.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모의고사식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다 붙어요. 무조건 붙어.